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수 대표와 함께 나눠볼 대화의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반등채비 바닥을 찍었을까? 그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 증시 성적이 안 좋습니다. S&P가 보니까 한 6%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항생이 20% 넘게 주가 상승이 있었고 유럽 증시가 4% 넘어가는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예외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취임 초반이잖아요. 네,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흔들리지만 우리 증시가 잘 버텨줬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의문이고요. 더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었을까? 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대표님? 네,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바닥 찍은 것 같다라고 네. 볼 수는 있겠는데, 예,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1기와 2기 때가 이제 초반엔 되게 비슷했습니다. 1기 때 같은 경우도 어떤 당선되고 그다음에 이걸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이 가다가 조정이 살짝 나오다가 다시 가는 모습들이 나왔던 게 1기.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 조정받는 폭이. 그러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한 3월 달 초반까지 해서 조정받는 폭구 다시 움직였던 흐름들을 기대했었는데 미국이 그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더 빠지기 시작해서 한 생각했던 것보다 한 뭐 10%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완전히 1기와 2기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럴 때 가장 큰 단어는 일단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1기 때는 이제 타깃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란 걸 분명히 나오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관세를 집중적으로 매기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었었죠. 네. 근데 나머지 쪽들은 그렇게 일단 동맹이란 그래도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국은 때릴 만큼 때렸고 그중에서 우회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제 인접 국가에 대해서 그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이거 동맹까지 이러면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 동맹 맞아? 라는 쪽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네. 약간 다원화된 관점 쪽에서 중심을 좀 잃는 모습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게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키워드가 딱 2개죠. 이건 지난주에도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입장으로는 딱 2가지만 챙기겠다. 지금 관세, 그리고 금리 2가지로 보겠죠. 그러니까 즉 관세를 계속 올리면서 그에 따라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어떤 뭐 당연히 미국에 대한 어떤 뭐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는 명분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 올리면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경제가 위축이 됩니다. 네. 그럼 위축된 경제를 보고 금리는 떨어진다라는 쪽에 대한 선제적인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플레이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관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가 좀 위축을 받고 심각하게 가기 전에 그때 이제 턴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언제일 것이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향을 좀 유도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지난달 보게 되면 물가 같은 경우도 뭐 PC부터 CPI까지 모두 다 좀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다시 돌아가겠죠. 어떤 상호관세까지 부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자극이 나오겠죠. 그런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나오는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변동성 크고 거기다가 약간 경기 위축 신호가 나오는 것 같이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네. 아직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게다가 또 2번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빅스라고 하는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요? 네. 네. 변동성 지수와 관련된 쪽들인데 보통 보게 되면 쭉 올라가 조정이 짧고 강하게 온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움직였다가 바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그런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보였던 모습들인데 이번엔 되게 특이하게 일단 빅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번에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니까 한번 위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난번처럼 빠르고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들이 아니라 일단 걸립니다. 어디에 걸리냐면 한 20대 부근에 걸립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까지 변동성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걸 예고하는 측면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금 지난번처럼 강하고 빠르게 압박이 나오는 모습들로 좀 다시 10대
중반대까지 내려오겠느냐라는 것보다 여기서 사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20대가 지지권으로 되고 다시 위아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저점 때는 일단 금요일날 확복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계속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는 쪽에 대한 암시라고 봐야 되겠죠. 빅스 지수가 적어도 한 15대가, 그러니까 한 10대 중반대 부근을 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미국은 변동성과 바닥을 찍었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도 지표 쪽으로도 좀 해석을 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럼 한국은 네. 일단 그래도 뭐 작년에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이 좀 위축됐고, 근데 하나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 금리나 그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데 원화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1,450원대 중간에서 좀 위아래 쪽으로 그냥 약간 눌리는 정도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는 쪽에 대한 반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안 되는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를 보고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약간 이거는 한국의 이제 좀 상존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 인구 감소부터 약간 생산성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뭐 다 아시는 얘기들, 정치적인 불안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환율은 쉽게 안 밀리고 있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준은 일단 뭐 이번 주라고 그러죠. 뭐 이제 현재 그럴 결정,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그다음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원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가치를 많이 안 쳐주고 있다. 이걸 꼭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환율에서의 그런 시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이 묵직한 거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는 않았다라는 시각이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정말 긍정의 시나리오와 어떤 비관의 시나리오를 나눠서 봤을 때 저희가 비관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더 바닥 찍을 거다.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핵심은 트럼프 선생님이죠. 네, 트럼프의 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관세 계속 그러니까 제가 관세를 뭐 어떤 협상의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쪽에 대한 위험용으로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관세를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4월 2일 날 사후 관세 관련 쪽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4월 2일 날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거의 확실히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이 관세 올렸으니까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상대 국가들도 또 보복 관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좀 확전이 되는 거죠. 그런 쪽은 여전히 부담은 좀 있겠다라고 해서 4월 초까지도 변화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또 기일이 될 것 같네요. 4월 1일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그 당일입니다. 거기 정말 이거를 밀고 나가게 되면은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을 속단하기는 힘들 거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 남아 있거든요. 그동안의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또 파악을 하면서 또 하방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또 삼성전자 외국인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지배하고 있는 오늘장의 시장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장의 흐름이요? 네, 살다 삼성전자가 5% 오르는 거 처음 보네요. 오랜만에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2, 3주 전 정도부터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 반도체의 어떤 하반기 메모리 여팡의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 모건스탠이 집에 가라. 시티그룹이 훨씬 더 잘 맞춘다. 이런 쪽으로 보면서 시티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 내용들도 살짝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반도체 쪽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하반기 업황이 메모리가 턴할 수 있을 가능성들. 그거는 벌써 이제 좀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오고 있다. 뭐 다른 거 안 봐도 반도체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스팟 가격들이 벌써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번에 1분기 실적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제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4분기 위축인데 1분기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보다는 하반기 개선 가능성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왜 지금 메모리와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느냐? 첫 번째는 다 HBM만 신경을 쓰나. 그러면 나머지는 메모리 반도체 다른 뭐 DRAM이나 낸드 쪽을 뭐 투자를 하거나 신경을 더 안 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공급은 비트크로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어떤 구조조정 비슷한 모습도 효과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감산이 이어지는 거죠. 낸드 같은 경우 1월 초 딱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하고 수요가 제대로 안 살아납니다. 그런 쪽에서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바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감사를 뚝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가격들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네네. 그럼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죠. 예. 거의 공급 주도자 쪽인데 가격이 안 좋다? 감사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서서히 늘려가고 하는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거의 이제 그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이제 초입 쪽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메모리 반도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초입 쪽과 함께 진행이 되는 쪽들은 일단 삼성전자가 좀 강하겠죠. 네, 그동안 많이 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오늘 삼성전자 중심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난주부터 계속 눈길이 가는 건데 삼성전자보다도 약간 그 소부장 쪽에 대한 종목들, 소부장이요? 예, 레거시 소부장 쪽에 대한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솔케미칼이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턴을 하고 우상향으로 계속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장비보다도 지금 업황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투자를 더 강하게 안 할 테니까 장비에 대한 움직임보다도 이런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턴을 앞두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레거시 쪽에서 또 하나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도 먼저 주가가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고 안 빠지고 레벨을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전공정 레거시 장비 쪽에 대한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비메모리까지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메모리는 업황이 개선될 거고 비메모리까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그러면은 둘 다 강력한 턴이 나오는 신호가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함께 또 하나 HBM 쪽도 무시하겠느냐? 아닙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한화비전 가지고 가장 지난주까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공급한다라는 공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론 본딩 장비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들은 여전히 이제 진입하고 성과 내고 하는 과정들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기 때문에 한화비전은 약간 세론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확장세로 들어가는 나머지 HBM 쪽들은 네. 뭐 꺾일 게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 특히 이번에 수출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도 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레이저 마커라 레이저 장비 쪽들도 잘 수출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쪽들의 변화와 함께 또 대표적인 테크윙이죠. 테크윙 같은 경우도 지금 쉽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빠르게 좀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눈길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반도체 포트에 지금 어떤 포지셔닝을 시킬 때 네. 레거시의 비중을 더 키우고 HBM이나 AI 쪽이나 이쪽의 비중을 키우셨던 분들은 조금 조절이 필요합니까? 한쪽으로만 몰았다 그러면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혹시나 뭐 HBM 쪽과 AI 관련된 인프라 쪽에서만 계속 끌고 갔었다라고 하게 되면 레거시 쪽이 좀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걸 조금 줄이셔서 좀 균형 맞출까요? 네, 조금 종목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섹터의 반도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좀 늘려놓으시는 게 그래서 포지션을 좀 다양화시키는 게 훨씬 더 시장을 따라갈 만한 알겠어요.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택시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활용한 내가 모멘텀 플레이 강할 것 같은 종목을 조금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플레이를 하고 싶다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쳐졌던 종목, 반도체 쪽에서 좀 위축됐던 종목, 이제 막 돌아가는 종목들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쪽들이 HBM 종목들이 더 많을 거예요. 레거시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어차피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이번 종목대 흐름에서 약간씩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HBM은 이제 저점에서 막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번에 성과 나올 만한 종목들 이거를 좀 중심으로 챙겨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목 힌트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너무 제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기까지만 힌트 받아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LS그룹주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눈길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전선주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태도 필요할까요? 일단 전선주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전선 전력기기 같이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쪽들의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기본 명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전력 부족 사태 끝나느냐? 안 끝났거든요.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의 전력 가격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전력을 생산할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미국의 에너지 관련된 생산업자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50%, 뭐 100% 다 증설한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
그리고 또 전선 이런 쪽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QE 확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번에 AI 관련된 쪽에서 뭐 데이터 센서 관련된 수요가 줄을 것이다. 엔비디아 빠지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했던 모습들은 보여지지만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잘 보니까 이쪽은 별 변함이 없는데 라고 하면 저가 매수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릭.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때 그때 부근에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잘 나오다 보니까 유지되다가 벌써 한 42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대까지 빠르게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크게 안 밀리고 저점을 더 안 깨고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여전히 QE 확대는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나오는 실적 동향 보다 보니까 그 수출 동향들이 유럽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독일이 어떤 인프라 쪽에서도 강화시키겠다. 투자 많이 한다 했잖아요. 5천억 네. 유로 가까이 들어가겠다라고 네, 네, 하다 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만 보던 게 또 Q가 또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전력기기 쪽들도 괜찮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전선 쪽에서는 이제 가장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게 LS입니다. 핫한죠? 네, 그렇죠. LS. 그렇습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의 2차 소송에서 또 이기다 보니까 유리하게. 이제 그러면 배상금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놓치지 않고 호방그룹 대한전선 뒤에는 호방그룹이 있죠. 네네네. 예, 안 되겠다. 뭔가 압박을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LS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고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죠. 호방그룹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갔을 때 조금 이슈가 이상하게 돌아가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네. 주가는 저평가였던 상태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쪽의 변화를 보시되 일단 뉴스가 나왔고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소폭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잘 지지하고 다음으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와 함께 LS 회장님의 좀 이상한 발언 때문에 근데 일렉트릭이 조정이 꽤 깊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그 발언이 없었다고 하면 요맘때쯤에서 돌렸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배전반 쪽으로 이번에 테슬라 XAI 쪽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기대감을 확 키웠던 모습들인데 그것마저 무너뜨렸다. 근데 그걸 그렇다고 뭐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회장님의 발언이 좀 주주 입장으로 는 괘씸하다. 이런 네, 쪽으로 네, 나오다 네. 보니까 실망 매물이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잘 지지하고 돌아선다 그러면 적어도 한 23만 원, 4만 원대까지는 또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런 쪽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타겟을 그러니까 못 간 종목이자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한 21만 원대 부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레벨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도 보시면서 전선 전력기기도 다시 봐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까지 해서 저희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제가 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시골에 있는 한 공장에서 직원들 벤츠 한 대 정도 뽑을 돈은 벌었습니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는데 그 회사의 주인공이 바로 일진전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업황이 좋아가지고요. 굉장히 몇 년치 일감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여러 가지 뭐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전선주 전력주의 강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렉 없이 없으신 분들 조금 채워 놓으셔야 되겠는데요. 포트 비중 조금 조절하시면서 HBM도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은 담아서 내 수익을 또 늘리는 전략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변동을 가져갑니다만 이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기회는 명확하게 있다라는 점 착안하시면서 수익 내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